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때 150만 명에서부터 300만 명까지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강제로 독가스실에서 죽어간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치 독일이 운영한 죽음의 수용소는 폴란드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입구에는 노동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방으로 구성된 28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치클론 B라는 독가스로 죽어간 사람은 150만 명인데 이 중에 100만 명이 유태인이고 50만 명은 기타 정치범, 범죄자, 슬라브족, 집시족, 전쟁 포로들입니다. 실제로는 사망자가 2배에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죽은 사람은 300만 명이고 유태인이 이 중에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인 15만 명이 투옥이 되어서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이 여기 독가스실에서 죽어나간 것입니다. 1940년 6월 개설한 이 수용소는 1941년 9월부터 독가스를 투입해서 노동력이 없는 노인, 여자, 어린이를 우선으로 하루에 2,000명씩을 학살하고 하루에 2,000구씩의 시체를 시체 소각로에서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독가스를 마시고 괴로워하다가 숨이 막히고 죽으면은 시체 소각로에서 불을 태워지고 아무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나의 흔적이 존재가 영원히 없어지고 그들한테서 잊혀진다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수용소는 1945년 1월 소련의 붉은 군대가 진주해 와서 해방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루 2,000구의 시체에서 머리카락만 수거해서 가발이나 카페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우슈비츠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1944년 나치의 저항운동을 하던 저는 27살에 이태리 토리노 출생의 유태인 화학자입니다. 나치에 체포되어서 650명의 다른 유태인과 함께 이태리의 카르피 역에서부터 폴란드 남부의 아우슈비츠까지 4박 5일간 650km를 기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12량의 객차에 각각 45명씩 타고 갑니다. 노인, 여자,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한번 기차에 타면은 절대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탄 객차의 45명 중에서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단지 4명 뿐입니다. 이것도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치는 사람들을 구타하는데 이를 보고 어떻게 분노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때릴 수 있는 건지 경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행복도 완벽한 불행도 없습니다. 모든 기쁨과 고통의 한계를 지우는 죽음조차도 그 필연성에 비해서 완벽한 행복이나 완벽한 불행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끝도 없는 절망의 나락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살려는 의지나 의식적인 체념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불편함, 구타, 추위, 갈증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일상의 사소한 근심들이 압도적인 불행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삶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고 행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먼지 같은 이 가여운 사람들이 갈증과 추위의 고통을 받습니다. 기차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하고 나치 SS 대원이 제3국의 유용한 일꾼인지를 판단해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650명 중에서 남자 100명과 여자 30명만이 모노비치 수용소, 부나 수용소라고 합니다. 와 비르케나우 수용소로 배치가 되고 트럭으로 이동이 됩니다. 나머지 500명의 사람들, 대부분 노인, 여자, 어린이들은 그날 밤 가스실에서 처형이 됩니다. 수용소로 트럭 이송 중에 독일 병사가 정중히 말합니다. 이제는 쓸모가 없을 테니까 여러분 중에서 돈이나 시계가 있으면 저를 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단테 신곡 지옥편의 아케론 강가에서 망자를 실어 나르는 뱃사공 카론이 생각납니다. 수용소에 도착하니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작업반장을 카퍼라고 부릅니다. 머리를 빡빡 깎이우고 알몸으로 설명도 없이 여기저기 시키는 대로 뛰어다녀야만 합니다. 그저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이 소독을 위한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고통을 견뎌야만 합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폴란드 슐레지안 북부의 아우슈비츠 근처의 모노비치 분화 수용소라고 합니다. 슐레지에는 독일인과 폴란드인이 섞여 사는 지역이고 수용소에는 1만 명의 포로가 분화, 고무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욕, 이런 인간의 몰락을 우리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집, 습관, 옷 등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긴 사람들은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원초적인 고통과 욕구만 남은 인간, 판단력을 잃어버린 텅 빈 인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이 자신을 잃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인간적인 친밀감 따위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가볍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거지도 간직할 만한 수십 개의 소지품의 가치, 의미는 이것이 우리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알몸이 되면은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이 들게 됩니다. 수용소 도착 첫날 작업에서 돌아오는 16살의 폴란드 유태인 소년 슐 모세가 이것저것 말을 걸면서 다가옵니다. 수용소의 3년 차인 그는 저보다도 10살이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다가와서 수줍게 포옹을 합니다. 기쁨에 가까운 평온한 슬픔이 마음 가득 차게 됩니다. 그 후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진지하고 부드러운 그 애의 얼굴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집 문 앞에서 나를 환영해준 그 얼굴이 언제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변의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꼭 안아주세요. 사람만이, 그리고 사랑만이 삶의 의미, 삶의 가치의 전부랍니다. 수용소에서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삽니다. 수용소에서 배워야 할 것은 야볼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야볼입니다. 절대로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해한 척 해야 합니다. 죽통의 윗부분의 죽과 아랫부분의 죽이 같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죽통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죽통 앞에 서야 될지 좋은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창밖에 고드름도 따면은 안 됩니다. 수용소에서는 모든 것이 쓸모가 있습니다. 철사는 신발을 묶는 데 씁니다. 천 조각은 발을 감싸는 데 씁니다. 종이는 상의에 대어서 추위를 막는 데 씁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모든 물건을 반드시 도둑맞습니다. 반합에서부터 신발까지 모든 물건을 상의에 집어넣어서 보따리를 만든 다음에 베개로 베고 자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변소나 사무실에 갈 때는 자기 물건을 모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눈 깜짝할 사이에 도둑을 맞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신발에서 시작됩니다. 신발이 안 맞으면은 행군하거나 일을 하면서 발이 붓고 이것은 치명적인 감염으로 되어서 생존에 위험해집니다. 카르차티아 산맥에 강풍이 불어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노는 일요일에도 분화 공장에서 일하는 대신에 수용소를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어둡거나 안개가 끼면은 수용소 사람들인 해프틀링은 일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도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 권리가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게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비누가 없어도 얼굴을 씻고 몸을 말리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1919년부터 1987년까지 68살까지 살았는데 68세 때 자살을 했습니다. 유태계의 이태리 화학자 작가이며 그가 쓴 작품으로는 이것이 인간인가, 주기율표 등을 책이 있습니다. 이태리 토리노 대학 화학과를 수석 졸업한 그는 1943년 24살 때 파시스트 민병대에 체포가 되고 1944년 2월 25살 때 아우슈비츠로 이송이